오늘은 한 고등학생의 죽음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의 이름은 준성이야. 준성이는 2020년 2월 2일 준성이네 집 주변 강기슭에서 시체로 발견이 돼. 무언가에 의해서 목이 심하게 졸린 채로. 시체가 발견된 후 얼마 안 있어서 경찰들은 사인을 자살이라고 발표해.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준성이가 죽음을 맞게 된 그날에 벌어진 일들에 주목했어. 목이 졸릴 때 외부에서 당긴 흔적을 발견한 거야. 타살의 가능성을 제기한 거지. 한 고등학생이 죽은 사건이 단지 자살이라는 사인으로 막을 내려야 한다는 게 찝찝했던 거지. 그러게, 준성이가 죽은 당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일단 준성이가 사망한 곳에서 발견된 세 가지 물건을 보여줄게. 자, 이 세 가지 물건이 그 당일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것들이야. 뭐지? 이게 준성이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칼이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준성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이 세 가지 물건은 모두 각각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세 명의 용의자를 가리켜. 자자, 일단 준성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말해줄게. 준성이는 대부분의 고등학생이 그렇듯이 놀기 좋아하고 공부에는 흥미가 별로 없던 평범한 대한민국 고등학생이었어. 근데 준성이가 유일하게 잘하고 또 즐기는 게 있었어. 바로 미술. 그림을 그릴 때면 무언가 흠뻑 취한 듯이 다른 공간에서 질주하는 것만 같았다고 해.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미대를 준비하고 있었어. 왜 학교에서 보면 미대에 가려는 친구들 몇 명 있잖아. 준성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도 이런 친구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 중에 정우라는 아이도 준성이랑 마찬가지로 같은 전공을 준비하고 있었어. 미술하는 학생들이 노리는 대회. 뭐가 있을까? 맞춰봐. 공모전 있지 않나? 실력도 쌓을 수 있고 자기 스펙도 쌓을 수 있고. 맞아. 준성이가 사망하기 몇 주 전에도 꽤 규모가 큰 공모전 예선이 열렸었어. 준성이랑 정우도 이 대회에 참가했지. 준성이는 예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손가락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습을 했대. 그 고등학교에서도 준성이는 노력파로 유명했거든. 원래도 재능 있는 친구가 노력까지 더한다면 진짜 최고였겠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아까도 말했듯이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중산층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야. 근데 제대로 미술을 전공하려면 그 비용이 조금 되나 봐. 준성이는 엄마 아빠에게 부담이 될까봐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못 받고 가까운 동네 학원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케이스였어. 준성이 착하네. 반면에 정우는 유명한 선생님께 매주 꼬박꼬박 레슨을 받았어. 정우는 집안이 좀 살았거든. 뭔데? 국회의원이라도 돼? 맞아. 정우네 아빠가 정계 인사셔서 빵빵한 지원을 해주셨어. 준성이가 받지 못하는 개인 레슨도 꼬박꼬박 받았지. 그런 친구를 보면서 준성이는 더욱 악착같이 노력했다 그래. 그랬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 안타깝게도 잘 되지는 않았어. 자기 노력, 주변인들의 기대와 칭찬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결과였지. 결과를 통보해준 건 선생님이었어. 준성이가 사망 당일 처음 만난 사람이야. 선생님은 경찰과의 조사에서 그날을 이렇게 회상해. 진로 고민이 많아 보여서 공모전 탈락 위로해주면서 상담 좀 했다. 준성이의 적성과 성적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추천해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듣기 파일이 담긴 mp3도 줬다. 그게 혹시 첫 번째 증거야? 이어폰? 평범한 선생님 같은데? 그치. 그런데 핸드폰에 녹음된 목소리는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 한번 틀어봐. 김준성, 넌 성적 맞춰서 대학 가라. 미대 진학하려면 돈도 엄청 들고 얼마나 힘든지 너도 알잖아. 그리고 미술은 정우 같은 애들이 하는 거야. 넌 모든 게 애매해. 평범하게 대학 가서 평범하게 살아. 선생님은 아예 준성이가 미대 진학 꿈을 접길 바랬어. 도대체 왜?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아버지의 지원이 빵빵한 만큼 정우가 미대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던 거지. 준성이도 같은 과에 지원하게 되면 경쟁자가 느는 꼴이니까. 미술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내한테 그게 할 소린가? 선생님이면은 꿈을 복돋아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어때? 범인인 것 같아? 말은 심했지만 확실한 살인 동기가 되는 것 같진 않아. 그래. 그럼
그날의 이야기를 더해보자. 예선도 떨어지고 꿈도 짓밟힌 준성이는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속상했어. 그러던 중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게 돼. 그게 누군데? 바로 친구인 정우야. 응? 라이벌이었던 걔? 집에 가기 전에 준성이는 우연히 정우를 만났어. 준성이는 정우를 보는 순간 속상함이 한꺼번에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정우가 준성이를 딱 붙잡는 거야. 그리고 이걸 쓱 내밀어. 열어봐. 이건 티켓? 응, 맞아. 준성이가 탈락했던 공모전 전시회잖아? 정우가 말했어. 야, 김준성, 예선 떨어졌다며? 내가 그랬잖아. 미술 제대로 배우려면 집안이 빵빵해야 된다고. 아니, 줄 게 있어서 그래. 공모전 본선 초대권이야. 시간 되면 꼭 와라. 보고 좀 배워. 동네 학원에만 갇혀있지 말고. 완전 야구른데? 안 그래도 화났는데, 그치? 그럼 정우가 범인인가? 아니, 그렇지만 나는 정우가 준성이의 죽음에 한몫했다고는 생각해. 그날의 이야기를 계속할게. 시간은 지나서 밤 7시가 됐어. 슬픔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던 준성이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아.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단서야. 이 용의자는 모두 준성이를 위해 한 일이라고 해. 마지막 증거. 한번 읽어볼래? 엄마한테 온 문자네? 중간고사 성적표 봤다.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학원 보내놨더니 이게 뭐니? 당장 집에 들어와. 준성이는 부모님께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외려 더 막막해졌어. 홍준아, 너가 만약 준성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카톡 하나만 보고 부모님을 욕하는 건 좀 뭐하지만 이 카톡 하나만 봐도 평소에 부모님이 준성이한테 어마어마한 부담을 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응원은 받지 못할 망정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나 같으면 밤새 울어도 그 속상함이 풀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 그렇지. 범인이 누군지 이제 감이 와? 난 사실 잘 모르겠어. 사실 다 살해 동기가 부족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난 자살했을 것 같은데. 맞아. 잘 캐치했어. 자, 이제 그날 있었던 진실에 대해 말해줄게. 연쇄적인 사건의 발생에 유의해서 들어줘. 하루 종일 답답한 일만 있었던 준성이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 왜냐면 집에 가면 또 부모님이랑 말다툼을 할 것 같았거든. 정처 없이 걸어다니다가 오늘 하루의 일을 곰곰이 생각하던 준성이는 난 그날 하루에 일어난 단편적인 일 3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동안 조언이랍시고 받은 충고들, 그것 때문에 인한 스트레스들이 준성이를 얼마나 옥죄었던 걸까 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그치. 학업적 스트레스랑 억압이 준성이의 발걸음을 비틀었고, 좁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계층과 격차를 쫓느라 가면 안 되는 곳으로 빠졌고, 꿈을 단정짓고 좌절시키는 어른들이 꿈 많은 청소년의 희망과 목을 조인.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비단 준성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너가 말해준 대로 준성이는 정말 평범한 친구였잖아. 너랑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처럼. 그런 친구에게 일어난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들, 그로 인한 상처들에 나는 너무 공감이 됐어. 내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이랑 비슷하거든. 학업적 스트레스, 좁힐 수 없을 것 같은 소득 격차. 나라는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해주지 않고 사회적 잣대를 들이미는 세상 같은 거 말이야. 준성이한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청소년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비극인 것 같아.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청소년이 기성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녹여내 보았습니다. 준성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저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자살이 아니라 자살을 하게 만든 간접적인 원인이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친구, 엄마는 각각 준성이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소득 격차, 학업적 스트레스를 상징합니다. 선생님은 준성이의 꿈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이랍시고 진로를 강요했습니다. 학생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할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학생의 삶을 오히려 단정지었던 것이죠. 친구인 정호는 준성이와는 다르게 부모님으로부터 풍족한 지원을 받았던 친구인데요. 기성세대에서 형성된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한 청소년을 좌절시켰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주된 관심은 준성이의 학교 생활이 아니라 준성이의 학업과 진로뿐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마어마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준성이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인들은 준성이라는 한 평범한 학생을 옥죄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음을 영상에 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청소년들이 본다면 하나의 가상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의 삶이 온전하게 존중받아야 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모님, 선생님을 포함한 기성세대에게 본인의 개성을 확실하게 표현하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주변에 준성이 같은 아이가 없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본인들이 청소년들에게 해준 말이 그 아이를 옥죄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 플러썸 청소년 영상제